안녕하세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오픈 스튜디오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딱 하루, 지난 22일에 소소한 오프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잠깐 나눠서 한 거야. 학교에서 내주니까. 언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아니야. 크렌치. 예약하신 분들께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루의 오픈 스튜디오는 아주 정신이 없었고 재미있었으며 아주 흥미로웠어요. 찾아오신 분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저희를 알고 방문했을까? 혹은 어떻게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정말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죠. 인터뷰는 네 벽이 모두 비닐로 덮인 제 방에서 진행했는데 제가 습관처럼 문을 잠궜던 것에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또 평소 작업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금이 가 있던 거. 아, 통나무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나무야 저거? 특히 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몽타주는 너무 많은 회화 작가들이 유튜브 영상에 관한 질문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배열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느꼈어요. 많이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보니 작품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은 심지훈님, 김재은님, 유지연님, 이정민님, 윤우조님, 최지원 작가님, 문희재님, 이재호님, 오자연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김휘재 작가님, 서동현님, 장혜경 작가님, 최율태님, 노종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상 회사에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와, 조소를 전공하고 영상 회사에 취직한 인터뷰가 학부 때부터 사실 영상이라기보다는 3D 컴퓨터 그래픽에 좀 흥미를 가졌어서 학부생 때부터 3D 프로그램을 좀 다루다가 이제 그걸로 뭐 이것저것 영상을 만들어 보기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쌓여가고 그걸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작업이라기보다는 3D 모델링 작업을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찌되었든 그걸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결과물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에 대해서도 접하게 됐어요. 취직은 제가 대학원 한 학기까지 다녔는데 대학원 끝나고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취직 준비라는 거는 뭐 그쵸? 그냥 대학교 때부터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TVCF, 광고, 뭐 심지어 요새는 이제 교육 영상, 성과 공유 영상, 뭐 행사, 이벤트용 영상,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승진까지 했답니다. 얼마 만에 승진한 거예요? 1년이요. 1년 지나고, 네, 이제. 저는 사실 편집을 하진 않고, 저는 보통 이제 디렉팅을 하거나 연출 쪽을 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편집은 같이 하는 편집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편집을 해주시고, 네, 저희는 보통. 연출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디렉팅이죠. 사실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사실 영상 촬영할 때 이제 옆에서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사실 5시 반이 퇴근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누가 사고를 친다거나 디자이너가 런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대부분은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가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야근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런 소문은 이제 편집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네,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림 그리고 싶어요. 진짜로? 작업도 하고 싶고 나무도 깎고 싶고 근데 이제 뭐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뿐이죠. 또 네, 유튜브에서 초반에 몇 개 봤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거는 따로 또 챙겨보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사배 빠순이라서 이사배는 사실 유튜브로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좋아했었고요. 이사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막 챙겨보는 건 사실 없어요.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공 어렸을 때부터 항상 미술했고 나름 잘해서 동네에서 좀 유명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미술은 내 길인가 보다 하고 전 사실 제가 크면 고흐나 피카소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크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을 하느라 미술을 안 했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너는 뭘 할 때 제일 잘하니? 뭘 할 때 이길 수 사람들을 더 이렇게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냐? 이래서 미술이요 했더니 그럼 미술을 해. 이래서 이러고 미술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입시를 시작하고 예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미술학원 운영하는 캐릭터와 제 자아와 작업이나 뭔가 제 어떤 그걸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제 자신을 부캐라고 합니다. 예작 원장은 부캐입니다. 네. 근데 부캐가 지금 본캐가 되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네. 뭐라 해야 되지? 필드에 다시 약간 들어온 느낌이고, 그리고 언제나 작업은 정말 꾸준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공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 있을까요? 차이점? 영상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그리고 역시 그림은 실물로 직접 와서 봐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네. 저는 요즘 저 하하하라고 고양이 채널 거의 봤고요.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에서 김선호 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 유튜브로 뭐 보지? 네, 그 정도? 네. 미술이란? 어머나. 저에게 미술이요? 그냥 미술. 미술은 그냥 그냥 미술은 제 삶인 것 같습니다. 그죠? 미술로 밥 먹고 살고 미술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타투이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고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그냥 중학교 때까지도 그냥 미술학원을 취미로 다녔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예고 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선생님 예고 가라는데 하니까 엄마가 가 이래가지고 예고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술을 쭉 하게 됐어요. 그냥 타투는 옛날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타투를 받는 걸 넘어가지고 내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그림을 오래 그렸으니까 좀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뛰어나고 솔직히
약간 과장 좀 보태면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대학교 와보니까 나 같은 애들은 그냥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잘 그리는데 똑똑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내가 작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림 스타일이 되게 기술적이고 되게 세심한 스타일인데 이게 순수미술에서는 뭔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뭔가에 막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세심하게 작업을 하는 제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그렇게 저한테 제 작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워낙 작은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지를 못해요. 너무 오랜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근데 자꾸 교수님들은 작업을 크게 하라고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좀 하시더라고요. 좀 암묵적으로 좀 강요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난 크게 작업을 못 하는데 뭔가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순수미술은 자연스럽게 좀 멀리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네, 타투를 시작하게 됐어요. 타투 쪽에서는 그래도 제 세심한 성격이 장점으로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타투 시작 초기까지는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긴 해요. 이게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다시 개인 작업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대학교를 되게 재밌게 다녔는데 대학교 다녔을 때 생각도 새록새록 나면서 뭔가 되게 아련하고 나도 다시 작업해보고 싶고 뭔가 작업을 다시 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서양학과를 나와서, 아니 순수미술을 전공해서 계속 졸업을 하고서까지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순수미술을 계속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대신 꿔주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저도 순수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는 계속. 뭘까? 미술은 옛날에 진짜 죽고 못 살던 친구였는데 지금 많이 멀어진 사이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유튜브로 요즘 어떤 채널을 주로 시청하시는지. 저는 ASMR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하고 관련이 없게 집안 사업 돕다가 지금은 이제 현재 게임 컨셉 아트 직군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술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미술을 안 하다가 하시니까 어떠신지 손에 익히면. 아무래도 그림을 안 그리다 다시 그리려니까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 해야죠. 처음부터 그걸 해야겠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대중 매체에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대중 매체에서 주로 미술이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그쪽일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캐릭터 같은 걸 제 스스로 구상해 내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작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훨씬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역시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감회가 남다르고 여전히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예술의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니 뭔가 스스로 감동적인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저희도 언니를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그리고 저희 오픈 스튜디오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네. 댓글도 어떠셨나요? 달았어요. 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오픈 스튜디오라는 걸 하려다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다들 어려운 시기에 뭔가 예술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걸그룹 영상 많이 봐요. 직캠 봐요. 나에게 미술이란? 약간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시시각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미술과 관련된 뭔가를 보고 느끼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직까지도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되게 미술이 있기 때문에 좀 사는 게 즐거워지는 게 아닐까? 뭐야? 계속 박수 친다. 계속. 멋있어. 저는 지금 운동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예쁜 거 보고 싶고 약간 영감을 받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일반인이니까 문외한이니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애견 채널하고 운동 채널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가가기 어려웠던 점은 평소에 보던 느낌들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약간 신선하고 어색한 느낌이었고 봤을 때 이제 작가님 네 분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좀 유치원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해본 적 없지만 해보고 싶은 거 봤을 때 느낌이 딱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배경을 알아야지 더 감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미술 작품을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 자주 접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감상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 정도로 자주 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코로나 빨리 끝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수익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현재 지금 작업을 사치 아트와 싱귤러 아트라는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업이 구매가 되는 어떤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 수입을 주로 얻고 있습니다. 네, 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작업실에서 주로 지냅니다. 요즘은 그 언택트라는 단어에 되게 집중해서 그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컨택트에 반대되는 말인데 그게 우리나라 어떤 경제 구조에 의해서 탄생된 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뭐 줌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양식을 모두 언택트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더 극심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거에 관련된 어떤 문화적 현상을 막 파고 있어요. 밥은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2끼 먹습니다.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시나요? 적어도 8시간 잡니다.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냥 헬스 다니고 수영하는데 수영은 요즘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입맛. 입맛이 뭐가 있을까? 원래 매운 거 좋아하는데 속이 쓰려서 매운 걸 잘 못 먹고 요즘 주스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야채 갈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아해요. 요즘 듣는 음악 2가지.
음악 두 가지, 정경화 파르티타 되게 좋아하고요. 바이올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두아리파, 피지컬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거의 작업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영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 생활 습관이 돼가고 있죠. 네. 작가라는 직업이 어차피 혼자 계속 갇혀가지고 뭔가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은 크게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작업적 주제가. 제주도 가고 싶어요. 네, 좀 자연 속으로. 너무 많은데, 정말 많은데, 2011년에 아트 인 런던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런던에서 모르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졸전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삥 둘러봤었는데, 거기 되게 특징이 나성형 계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고 싶은 학교 같다.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10년 전이라. 근데 그 학교에 결국 입학을 해서 졸전을 했는데 딱 그 자리가 배정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평생 아마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그 나성형 있는 그 방이 있다. 굉장히 회화 그 과정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아마추어들이 만들었는데도 의외로 그 연결 지점도 되게 스무스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저런 규모로 저런 시작점으로 작업을 하는구나가 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쉐어입니다. 원래 한국에 얼마 안 있다가 나갈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증금이 안 들고 정말 이렇게 책임감 없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을 고르느라 쉐어를 구했어요. 네. 작업실 쓸 사람을 구한 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쓰고 계시는 무리 속에 제가 들어간 거죠. 장점은 일단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 되게 아는 작가분들이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제 냄새나는 미디엄 같은 거 쓸 때 사람들 없는 때를 좀 기다렸다가 써야 되기도 하고, 소리 같은 것도 민감한 분들 계시면 되게 신경 써야 되고. 몇 명 정도 나눠? 6명 정도 나눠요. 다 다르죠. 동양화도 계시고 영상도 계시고. 네. 교류의 빈도가 그게 많다고 보기도 그렇고 적다 보기도 그런 게, 많은 분들하고는 거의 매일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친해지는 분들은 끝까지 나가실 때까지 안 친해지더라고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파티션이 다 나눠져 있어서. 네. 환기, 창문이요. 네. 큰 창문. 네. 그냥 뭔가 이렇게 가게 건물 2층에 딱 천장이 아주 높은, 창문이 크고 천장이 높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날 건 뭐 어디 치안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네. 개인 작업실 있나요? 개인 작업실로요. 네. 작업은, 그러니까 저는 주로 페인팅을 하니까 작가랑 제일 연대가 강한 게 페인팅이다. 저한테는 다른 미디엄보다도. 그래서 어떤 제 주관적인 면이 정말 이 페인팅 서비스랑 정말 가장 가까운 그 거리로 딱 맞닿을 수 있는 게 저는 페인팅이다. 저한테는 그게 작업이니까요. 네. 그게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이모가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불 전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막 아름다운 퀼트 막 그런 걸 생각하고 갔어요. 로덴 갤러리에. 이불 작가 전시인 거죠. 거꾸로 매달리셔서 피를 쏟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9살 때. 네. 퍼포먼스, 낙태 퍼포먼스. 네, 이불 작가님. 그게 너무 쇼킹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적인 작가래요. 9살 때부터 그게 큰 퀘스천 마크여서 이분이 왜 전 세계적인 작가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해를 하죠.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진짜 그랬어요. 충격적. 뿌듯할 때는 딱히 뿌듯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어려울 때는 변화를 줘야 될 때. 이게 분명히 이 작업이 식상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얘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작업 자체에 생명력이 없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붓질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이거를 정확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해놨던 걸 다 망칠까 봐.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나를 부신다 생각하고 바닥을 항상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만 하는 과정이고. 네.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원래는 돌을 주워서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낭만주의 미술의 숨곰이라던가 어떤 자연 속에서 어떤 관계성 그리고 그 돌에 대한 제 감정의 표현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돌들을 제가 초상화처럼 그리고 있는 거야. 사람 초상화. 그러면은 왜 나는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지? 하는 정말 간단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물로 지금 완전히 크게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변화를 맡고 있는데 현재 어떤 개인적인 인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 시대의 작가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네요. 예술가의 역할은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원텍트도 왔고 하니까 너무너무 미디어 사용이 급증을 하고 사실은 점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저도 하다못해 뭐 배달을 시키면 요즘 배달앱 유명하니까 문 앞에 놔주고 가주세요. 이런 게 되게 작은 건데 사람하고 조금도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이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고 감사합니다 소리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런 게 점점 더 급증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페인팅은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주관성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 손을 어떠한 매체도 거치지 않고 정말 붓과 손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잃어가고 있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면모 그런 거를 되게 다시 좀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오일 페인팅만 하다가 그 드로잉 재료를 되게 다양하게 썼어요. 쓰고 뭐 종이에 뭐 여러 가지 바니쉬, 오일, 뭐 별의별 재료들을 다 테스팅을 해가면서 실험을 했죠. 네. 굉장히 변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변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변화하는 제 작업의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파는 것도 좋았는데 이거를 되게 빌헬름 사스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통일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표현을 할 때마다 그 양식을 다 바꿔가면서 쓰는데 그런 태도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예. 세계관은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많이 변화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작가가. 예.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처음에 첫 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붓질이나 첫 선. 거기에 이제 되게 그런 게 좋아요. 처음에 저는 컨디션을 되게 좋게 하고 작업을 해요. 특히 큰 작업 들어갈 때는 그 처음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안 좋으면 그 작업은 망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처음에 딱 들어가는 이 작가의 피지컬리티라고 하죠. 어떤 이 뭐라 해야 되지? 육체성? 물질성? 그 피지컬리티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작가의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동양화에서 정말 그 난을 치시듯이 그러니까 그 순간을 첫 시작을 정말 잘 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프랜스 리즈 맥건이라는 여성 작가인데 19년도에 슬립리스라는 제목으로 테이트 브리튼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주제는 이제 여성분의 주제는 이 도시 속에서 메트로폴리탄 도시 속에서 어떤 친밀감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캔버스에 작업을 하시고 그 갤러리 벽에다가도 연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 갤러리 공간이
굉장히 파블릭한 스페이스인데 그거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으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관객은 또 다른 작가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Painting Besides Itself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페인팅이 마치 살아있는 개체처럼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에 관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냥 프로듀서서 이거를 생산을 하면은 그거를 새로운 담론에 올리고 재생산하고 심지어 페인팅을 어떤 정말 살아있는 주체로서 활동시키는 거는 저는 결국 관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 작가 노트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글 쓰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작업은 딱 그 순간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적어도 아까도 처음 브러쉬 스트로크가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근데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다 틀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어디 지원하거나 해야 될 때는 작업 다 해놓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써요. 예. 작업에 관한 글? 제 작업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업적인 이론 베이스에 관한 리서치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예. 게르하르트 리히터 빙하 작업인데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퐁피드 센터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조그만한 작업? 한 10호? 15호? 보는 순간 눈물이 축 나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 우셨어요? 네, 울었어요. 딱 거의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르하르트. 근데 그 분의 어떤 그런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책 많잖아요. 도서관 가면 다 봤는데 도저히 그 사진이 담아내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진짜 그때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I See You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끼던 사람하고 저하고를 같이 그려놓은 작업인데 그 중에 한 피규어, 그러니까 그 인물이 작업하는 인물이 이 딱 정면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각 그 관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보시는데 그 작업이 자기를 제목이 I See You니까 나를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 저는 제일 그나마 반응적으로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관이 주로 요즘 종이 작업을 하는데, 네, 근데 보관이 참 힘들어요. 말아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2m가 주로 넘으니까 많은데 많은 과정에서 이미 손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폭폭한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얇은 비닐을 깔고 그걸 또 깔고 이 대가 있어요. 종이대. 그거를 넣고 이제 말아요. 그게 제일 손실도가 적더라고요. 네. 그 드로잉 재료들이 최대한 날아가지 않도록 그 중간 과정 내내 처리를 합니다. 최대한. 근데 그래도 묻어나요. 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꿈인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네. 작업할 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쌓은 스트레스를 작업으로 날리고 있지 작업할 때 스트레스는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한 키워드? 드디어 성공했나요? 한 키워드. 순간의 모험. 그냥 작업이 쌓여서 개인전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명확해지면 개인전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 시대랑도 맞고 되게 딱 핀포인트가 돼야죠.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작업이 쌓여야 공모전도 넣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공모를 넣어도. 저는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페인팅밖에 없어요. 제가 전공인 거라. 페인팅 파일을 넓게 한 전시 공간. 근데 그게
그냥 넓게 하면 되지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작가들 설치하는 거 보면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을 한 30개를 그렸다. 그럼 적어도 20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그림이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 시원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 전시는 욕심 안 부리고 준비를 잘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저 한옥에서 하고 싶어요. 한옥에서? 네, 한번. 어떤 공간적 특성은 상관없이 대안 공간이 되겠죠. 주로 좀 설치를 이렇게 러프하게 해도 좀 부담이 없는 공간. 그 영국에서 개인전이 한번 뽑혔었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찰스 황태자 대례복을 만든 대례복이 이제 취임식에 입는 예복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왜 영화 킹스맨 보면 그 양복점 남자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하얗고 깔끔한. 그래서 노턴 앤 선스라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가서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인물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인물이 부분적으로 그려지거나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작업이. 근데 거기 마네킹 있잖아요. 그 마네킹하고 이 작업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설치를 해놨더니.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공간이 좀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워서 아유 내 작업하고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상하게 믹스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정말 여지껏 한 모든 전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DP가. 네. 아 연결이 되었는지 졸업 전시를 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네, 후보 중 한 명인데 와서 인터뷰를 보자.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그 다다음 날인가에 이제 전시 날짜 잡고 전시했죠. 네, 뽑혔습니다. 2명 뽑는데 뽑혔습니다. 요령이 네. 있으시다면? 아무 요령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작업 열심히 하는 애로 보이셨나 봅니다. 그냥 별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재밌었다? 정말? 근데 개인전을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개인전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달렸으면 되게 허무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생긴 전시여서 그냥 아유 너무 진짜 좋은 경험했다. 그냥 되게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그 베를린에서 공모전을내라고 하나 온 게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적어도 한 9월 정도에는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 예. 왜냐면 백신이 그 4, 5월이면 이제 서유럽 쪽이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테스트 좀 하고 이제 정착되려면은 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귀국전을 한번 하긴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모전을 찔러볼 생각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원입니다. 저는 문희재라고 하고요. 네,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예. 저는 최연 작가님을 알게 돼서 조금 미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좀 더 생기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 미술이 그려지는 과정까지 짤막하게나마 볼 수 있어서 정말 그 작품에 대한 과정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작품을 보면서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관심이 좀 생겨서 그냥 전시회나 이런 거를 가볼 생각은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앞으로 다른 전시회나 이런 거를 가볼 생각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도 깔끔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저는 더 어수선하고 되게 뭐 재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작품이 딱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뭔가 그 전시회에 이게 정갈하게 걸려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진짜 원본 같은 사진을 보니까 좀 더 생생한 그런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이 그 작가분별로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색감이라든가 뭔가 그림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확실히 뭔가 좀 자아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그림이 사실은 저같이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가지고 작가분들은 자기네 어떤 뭐 의미라든가 이런 걸 좀 부여하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저는 좀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렸다 새로 알게 돼서 이게 너무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유화로 그린 작품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농도를 섞느냐에 따라서 또 질감 표현이 달라지고 또 어떤 붓이나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듣고 조금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저는 주로 그 영화 리뷰를 많이 보고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리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는 뭐 루틴이라든가 어떻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운동 영상 되게 많이 보고 유튜브에 또 되게 색다른 노래들이 많이 올라와서 노래 채널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가님들 채널도 즐겨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의 나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은 저희는 좀 약간 미지의 세계이고 뭔가 계속 알아가고 싶은 그런 좀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자현이고 을지로에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실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작업 활동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경제적 수입이고 원래는 이제 취미 클래스 같은 걸 했었어요. 원데이 클래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낮 시간 동안은 일을 하고 9시부터 5시까지 그 이후에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 수입은 학교고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도 하니까 렌탈도 하고 뭐 아트페어도 간간히 참여하고 뭐 다른 콜라보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많이 하면 4, 5일?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 4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말은 주말이라 놀고 또 약간 월요일은 왠지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작업을 1시간을 해도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리고 작업실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쉬다가도 언뜻 그림이 보이면 한 터치라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퇴근을 5시에 하는데 한 6시 반 그 정도부터 12시, 1시, 뭐 새벽 2시 빌 받는 데까지 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밥은 하루에 몇 끼 드시는지? 2끼 정도? 저도 2끼 먹어요. 잠은 몇 시간 정도 자는지? 한 7시간은 자야죠. 저는 한 7시간 저도. 하는 운동은? 숨쉬기? 필라테스를 끊었지만 가지 않고 있다. 요즘 입맛은 어떠십니까? 입맛은 그냥 보통 갈수록 입맛만 늘어나는. 요즘 듣는 음악 한 2가지 곡 정도? 한 가지. 악동 뮤지션이랑 트와이스. 저도 그냥 멜론, 탑순이 이런 거 들어요. 약속을 잘 안 잡게 돼도 좀 많이 무기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전이랑 지금이랑 혼자 작업하고 혼자 뭐 책 보고 혼자 하는 거. 근데 더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막 전시를 안 보러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안 보러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는 느낌? 한 주가? 저도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같은 작업실 메이트가 있으면은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작업에 더 열중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유혹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친구들과 뭐 만나는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손실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뭔가 유혹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콕만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는 그림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작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훌륭하네. 발리. 저는 파리 가고 싶어요. 오늘 오니까 약간 학교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저도 것 그 같아요.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이대를 와서 좀 학교 다녔던 생각?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되게 복잡하고 사람 많고 시끄러운 학교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조용해지고 그래서 분위기 진짜 달라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바뀐 것도 있는데 또 안 바뀐 것도 있잖아요. 학교는 그대로니까. 학교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저도 같아요. 없어. 나는 해민스. 해민스의 완전한 소유. 풀소유. 그냥 그런 그러니까 막 연예인이 작업하는 일도 되게 많고 그런 걸 맨날 물어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통 너가 작업하는 입장에서 연예인이 하는 작업이 어때? 뭐 이런 것들. 해민스의 그 행동들도 사실 작업하는 연예인과 다르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소유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저는 근데 이게 4명의 작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그림을 봐온 입장이다 보니까 막 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막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다 각자 다른 스타일로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자기만의 이제 작품 세계를 더 단단하게 다져 나가고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꾸준히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홍채연 작가가 거실에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상으로. 그래서 이런 게 평화롭게 잘 서로 공간 분할을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와서 작업하는 공간을 오는 것도 오랜만이라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 혼자 임대해서 월세 내면서 혼자 개인 작업실 쓰고 있어요. 저는 한 6개월 전 정도까지만 해도 친구랑 을지로에서 쉐어를 하다가 2명이서 지금은 을지로를 빼고 집으로 들어와서 집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쓰다 보니까 혼자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쓰고 있어요. 저는 쉐어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혼자 쓰니까 외롭다, 혼자 쓰니까 평화롭다. 되게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그리고 단점은 단점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인스타로 눈팅. 맞아요. 인스타로 미팅도 많이 하고 저도 을지로에 있어가지고 한참 세운상가에서 작가들 모임 같은 거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갔었고 최근에는 별로 많이 교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혼자서 최근에는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는 뭔가 혼자서 작업하면서 좀 제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치안. 그 공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공간의 크기라든지 환기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계단 같은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림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계단이 좀 넓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제일 중요하고 물이 안 새는지. 전 처음에 작업실 구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제 선배들이 을지로에 많다고 하길래 그냥 막연히 을지로로 장소를 정하고 그냥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돌아다녀 보면서 금액에 맞는 곳을 그냥 정했었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정하고 나고 보니까 아무래도 편리성? 뭐 사실 뭐 돈의 문제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말 못하겠다 이건 남 패스. 뭘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작업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본인에게 작업은 무엇이다? 본인에게 작업은? 작업은 해도 잘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활력소. 저는 사실 예고 미대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인 친구들이 주변에 물론 같이 미대 나온 친구들 그냥 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 소리 듣고 모두가 하게 된 계기요? 미술 시작하게 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엄마가 시켜서 하게 됐고 중학교 갔을 때 물론 어릴 때부터 다들 미술학원을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대회는 전문적인 입시학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입시학원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예고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예고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미대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뿌듯할 때랑 어려울 때랑 둘 다 약간 완성할 때가 제일 선배. 나 진짜 완성해서 그날 말고 한 2-3일 있다가 오랜만에 봤을 때 너무 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뿌듯하고 또 제일 어려울 때도 약간 완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거의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끝내야 되는 타이밍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작업 내용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나 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 근데 좀 졸업을 하고 나서는 확실히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하던 양이나 그런 실험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저는 처음에는 내면적인 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첫 개인전을 기점으로 이제 작업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뭔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 이런 걸로 관심이 바뀌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전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업 방식, 그러니까 제가 학부 대학원 다닐 때는 좀 설치랑 영상이랑 같이 했었는데 요새는 페인팅 위주로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시를 하면 모르겠는데 전시를 안 해서 페인팅만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저는 꾸준히 계속 페인팅을 해오고 있고 기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서 에피소드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이 바뀌니까 좀 그걸 바라보는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점도 약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인간관계와 학교를 나온 후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나이도 조금 바뀌었고 나이대도 20대에서 30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쵸 환경적인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또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환경적인 거는 결국에는 내가 거기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 내가 그걸 다 환경적인 요인들을 모두 다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그냥 고쳐가면서 적응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소음에 좀 너무 민감해가지고 조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사실 어디든지 말이 되는가? 작업이 말이 되는가? 화면에서? 화면에서 또 그렇고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작업이랑 이게 연결이 되나 아니면 너무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건 아닌가?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이해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방법이나 다 다르긴 하지만 그 항상 그 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최선인가를 물론 내 작업에서도 열심히 봐야겠지만 다른 사람 작업 볼 때 그렇게 그런 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비주얼적인 거를 가장 많이 봐요. 보기 예뻐 보이는가 뭐 그런 거. 어렵다. 뭐 작품의 완성이 되겠죠. 의미를 만들어주고. 오 작품의 완성 관객이란. 평소에 그냥 그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생각나는 거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인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무드로 완성을 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좀 글로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그냥 단어일 때도 있고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뭔가 문장이 되게끔 하는 거는 뭔가 포트폴리오를 쓰거나 뭔가 지원서를 쓰거나 뭐 이럴 때가 되긴 하겠는데 평소에도 그냥 메모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곡 무한 반복 재생. 저는 먹어요. 아, 네.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휘재라고 하고요. 지금 그 동양화 작가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CEO입니다. 그 온라인 3D 개인 전시장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라고 MUM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스타트업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풀로 작업실에 있어요. 네, 풀로 작업실에 있고 7일 중에 7일? 뭐 빠진 거는 딱히 없는데 영화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밥은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거의 한 끼 아니면 2끼 먹어요.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잠은 평균 일주일에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3시간? 하는 운동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바빠서 좀 못해졌는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주짓수를 했었어요. 요즘에 입맛은 어떠신지? 입맛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듣는 음악 2곡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요즘 최근에 들은 노래는 캐롤 하나 들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예전 노래긴 한데 BTS 다이너마이트 너무 좋아해서 그걸 들었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맨날 작업실에만 살았기 때문에 별로 밖에 안 돌아다니고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막 더 안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 같아요. 평소가 너무 은둔이라. 네, 프랑스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래 한 3년 전에는 프랑스 막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완전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이래서 친구들도 거기 몇몇 있는데 보고도 싶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소 외국이어도 괜찮아요? 네, 물론이죠. 네, 그 2017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퐁피두 미술관 옆에 그 작게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그 피카소 미술관의 옆에 또 상점이 있는데 피카소 미술관 상점이 있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친해져서 거기가 되게 아늑하고 되게 피카소 관련된 물건도 많고 이래서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피카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친해지셨나요? 그 제가 가방을 큰 거를 들고 다녔었는데 그 미술관에 큰 거를 못 들고 들어간다고 테러 위험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가게에 들어가니까 거기 아주머니가 자기가 맡아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놓고 전시에 관람을 하고 돌아와서 또 물건도 사드리고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아, 네. 네. 최근에 관심 있는 시사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관심 있는 시사 뭐 아무래도 코로나겠죠. 코로나가 계속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지 약간 그런 것들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내용적인 그런 게 아니어도 되나요? 혹시? 네네네. 자유입니다. 근데 되게 그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 처음에 인트로 음악 있잖아요. 둔둔둔 하는 그거가 되게 약간 날 것의 느낌이 좀 든다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참신한 느낌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작가분들이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영상도 봤는데 되게 진솔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있어요. 그 제가 항상 좀 그 미술을 할 때 약간 다른 작가들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나 뭔가를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코로나 시대에도 전시하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실제 실물로 보면서 되게 그 좀 존경스럽달까? 약간 그런 대단함을 좀 느꼈고 실물 보면서도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실물 보는 거랑 또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감명 깊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작업실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실 쓰는 게 편하지 않아서 제 멋대로 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개인 작업실을 빌렸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청소를 평균적으로는 주로 이제 9시에 저녁 9시에 제가 청소를 하거든요. 뭐 없을 때는 못 하지만 그 청소를 웬만하면 꼭 하자. 안 그러면 금방 난장판이 돼서 네,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장점은 다 제 공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되게 장점이고 그리고 작업실이 조금 좁지 않고 그래도 좀 넓어서 큰 작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작업의 그 진행도를 프로세스를 보면 80%는 생각이고 20%가 작업이라고 치면 거의 80%가 엄청나게 좀 길어진다는 점, 네, 그런 단점이 좀. 네. 제가 그 다른 작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로 이제 어쩌다가 전시회를 보러 가든가 뭐 지인의 전시회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연히 길 가다가 관심 있는 전시가 딱 보이면은 갑자기 약간 충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편?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저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저는 크기인 것 같아요. 크기랑 1층. 네, 크기랑 1층은 왜냐하면 작품을 옮길 때 2층, 3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크기가 너무 쬐끔하면 작업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은 평생 직업이다? 저는 되게 단순한 이유였는데요. 그 제가 아기 때 다 미술학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고를 간다 그래서 중학생 누나였는데 그래서 몇 살 때였나요?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엄마 나도 미고 갈래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때부터 막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원 학교를 가려다가 부모님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고 가장 뿌듯할 때는 뭔가 결과물이 딱딱딱 생겼을 때고 그 아닐 때는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를 때 그럴 때
작업 내용은 엄청 많이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 보면 보통 하나의 주제로 쭉 막 몇십 년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파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작업으로 풀어내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전에는 이 전 걸 했다가 뭐 다음 달에는 완전 또 다른 걸 했다가 약간 그래서 내용이 뭐 5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그게 한 2년 전인데 지금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제가 세밀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세세하게 그리고 테크닉하게 이렇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으로 확 크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좋았고 더 이상 막 세세하게 막 잘 그리는 그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되게 좀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채연 작가 제 친구인데 채연 작가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아예 완전 전의를 불살라서 하는 이런 작가들을 보면서 이게 쉬운 게 또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오히려 저는 없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새벽에 되게 작업이 잘 돼요. 약간 새벽 감성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조용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을 때 그림을 해야 돼요. 저는 주로 한지랑 먹을 이용해서 하고요. 아크릴도 섞어서 씁니다.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매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메시지가 더 그림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이인남 작가라고 그 디지털 미디어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작업을 좀 좋아합니다. 뭐 여기 있는 분 말해도 되나요? 네. 이제 홍채은 작가 혹시 가수한테 팬인 것 같아요. 네, 가수와 팬의 요새 그런 관계들이 되게 긴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객도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관객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수라고 하셨을 때 팬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간히 써요. 그 작업 전에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각 정리된 대로 그림을 표현했다가 생각과 다른 뭔가 작업이 나왔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쓰고 그러면 작업을 또 바꾸죠. 주로 작업을 그리기 전에는 항상 쓰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쓰고 근데 이제 한번 쓰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작업을 막 바꿔가면서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하고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처음에 썼던 거를 좀 보기도 하고. 작품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고. 네, 저는 그 감정의 벽에 대항하여라는 제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게 되게 애착이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제 졸업 전시 작품이었고 그 상을 받은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작품을 그릴 때에 되게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되게 힘든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되게 안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아있죠.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게 포장지에 이렇게 감싸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요. 저희 창고에 넣어서 차곡차곡. 저는 국내에서 미술에 대한 입지가 저변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의 그런 바람뿐만 아니라 그냥 미술 하시는 분들이 다 사실 지금 다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뭔가 다 같이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다가 만약에 작업이 제 뜻대로 안 나온다 하면 다시 하면 돼서 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시선? 저는 개인전을 되게 선호합니다. 저는 근데 좀 다른 작가분들이랑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두세 개 작품만으로도 작은 개인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 평균적으로 15개, 20점 이상은 있어야 개인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그냥 자기 방에다가 작품 2-3개 걸어놓고 친구 불러도 그것도 작은 개인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작품 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그 갤러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갤러리의 공간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 공간의 분위기랑 작품의 분위기가 좀 잘 그런 시너지가 잘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건 저는 좀 도전적인 거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대안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런 기타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공간도 요새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도 핫한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걸 해보고 싶어요. 막 기존에 있는 그런 갤러리나 이런 것도 좋지만 미술관도 좋지만 좀 실험적인. 저는 인사동에서 옛날에 전시를 했었을 때 거기가 그 앞에 약간 정원 같은 게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정원 그런 쬐끄만 정원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되게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고급진 곳에서 전시하는 그런 기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저희 이제 홍채연 작가가 그 연락을 먼저 줘서 같이 전시하자 이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되게 좀 뿌듯했던 게 외국 분들 관람객들도 몇 번 오셨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제 작품인지 몰랐겠지만 막 보면서 이거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몰래 제 그림에 대한 칭찬 들을 때 그럴 때 좀 좋더라고요. 네. 원래는 올해 4월에 좀 저도 오픈 스튜디오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확 또 퍼지는 시기여서 못하고 멈추다가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작업을 많이 더 못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아마 내년 초쯤에 하나 오픈 스튜디오를 하든지 아니면 갤러리 하나 빌려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안 공간이나. 저는 주로 정말 이건 뜬금없는 얘기인데 축구 이런 거 많이 보고 네, 축구 아니면 영어 관련된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아니면 미술 작가도 몇 명 구독하고 최승윤 작가라든가 아니면 켈리온 레드바이브 그런 갤러리스트 이런 분들도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오픈 스튜디오를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현이고요. 콘서트 연출 PD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공과는 사실 좀 무관하고요.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방송국 예능 PD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쪽에 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우연한 기회로 시작을 하게 됐고 잘 맞아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응용미술 쪽으로는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네, 순수 예술 쪽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영상까지도 약간 작품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와서 직접 뵀을 때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 차이가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작가인 분들을 잘 알지는 못해서 이런 공간을 많이 와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이렇게 공간 자체가 일반 전시장이랑은 다른 느낌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보게 된달까요? 자연스럽게 좀 그런 면에서 약간 더 적극적으로 관람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약간 더 이렇게 날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조명의 전시나 이런 것들이 전시장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작업하는 도중에 있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스포츠 좋아해서 축구 관련 채널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예능이나 음악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음악이나 예능 쪽을 봤으니까
그거는 더 이렇게 재미 위주의 그다음에 되게 편집감으로 사실 조금 더 리듬감을 느끼는 편인데 이게 미술 관련된 거라고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전시장에 들어가는 마음 사실 어떠신가요? 전시장에 들어가는 마음 내가 뭔가를 느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확실히 항상 그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또 되게 먼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시청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혜경이고요. 동양학과 대학원생이고 그다음에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때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거의 한 7일이면은 6일 이상은 작업실에서 밥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밥은요. 보통 한 2끼?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잠은 8시간?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저 운동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뛰고 안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요즘 입맛은 어떠신지? 요즘 입맛이요? 요즘 입맛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혹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별해서요. 네, 봤어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서먹했어요. 서먹해서 오히려 약간 각기 다른 그 우주가 있는 작가들이 만나서 서먹하면서도 이런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분위기가 되게 영상에서도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일단은 영상에서 봤을 때는 크기에 대한 게 조금 잘 모르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변형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영상에서는 뭐 이게 재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붙였다 뗐다 없애졌다 흘러갔다 영상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실제로 작업실에 왔을 때 딱 페인팅 이렇게 보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받았고 각기 이제 영상 작업으로서 그다음에 페인팅으로서 둘 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게임 좋아할 때는 게임 유튜브를 봤고 그다음에 약간 애니메이션 총면명이나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별로 이렇게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무한도전 많이 봐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작가를 꿈꾸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작품이 어떤 전시관원에 있는 거를 많이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의 미래의 그런 방식을 보자면 앞으로 미디어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전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화를 해서 그게 실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어떤 나의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집에서 그게 작품으로서 전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요. 네.
어떡해요? 이런 거 조금 패스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율태고요. 음악도 하고 조금 음악 안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스도 하고 베이스 기타도 하고 있고 원래는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본업이고요. 작곡도 하고 그리고 앨범 자켓도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신다고요? 네, 취미로 만들어 있어요. 어떻게요? 영상으로요? 영상으로요? 네, 우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유튜브 있습니다. 우와. 잘한다. 우와, 그거 오른쪽 화면 이렇게 띄우고 싶다, 유튜브로. 좋다. 그렇게 하자, 편집을. 음악이요. 그냥 원래 저도 미술 전공 준비하려고 예고 준비하다가 그때 친구들이 다 밴드부였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거기 베이스가 자리가 남아서 우연히 가서 하게 됐는데 예고 준비를 하다 이제 안 하게 되고 뭐 하지 하다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원래 미술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음악을 하게 됐죠. 미술 원래 엄청 좋아해가지고 전시회도 막 기회 있으면 잘 가고 혼자서도 가고 미술 어떻게 보면 약간 음악에서 약간 지치면은 미술로 좀 도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스트레스를 그림으로 풀고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처음에 몇 개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뭘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처음에 흥얼거렸다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쓰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었어가지고 재밌었죠. 너무 답정너였나요? 재밌었고 다 제가 몇 개 보낸 데모를 다 써주셔가지고 되게 새로웠어요. 5년 전에 딱 군대 갔어요. 네. 3년 전. 3년 전에 전역했어요. 7년 전. 7년 전. 7년 전에 제가 원래 종교가 있는데 성당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성가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좀 더 안 좋아지겠죠, 환경적으로. 근데 그거에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위주로 이제 계속 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 하고 싶으신지? 이게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철학적인데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만둘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보람찬 건 또 그쪽이겠죠.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채로운 편인데 그러니까 좀 많이 그냥 뭐 게임 채널도 보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대단치 않은 유튜브도 보고 엄청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들 나오는 유튜브 되게 좋아하고. 어떤 채널 보시나요? 밀키 보기인가? 고양이인가? 엄청 큰 강아지랑 고양이 2마리가 사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받고 싶은 질문 있나요? 끝났나요? 노종원이라고 하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락밴드를 하다가 지금은 좀 팝스러운 음악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이 없고. 네, 추후에. 그럼 유튜브로 나중에. 좋아요.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기타를 처음 치기 시작한 건 15살 때고요. 음악을 이렇게 업으로 해야 되겠다 한 거는 20살 때부터입니다.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네. 굉장히 그 현장감을 캡처를 잘한 듯한 그런 네. 라이브함이 살아있는 음원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고요. 스튜디오 전체 네. 네. 그 저희 프로젝트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개개인의 개성 뭔가 이렇게 좀 틀에 박혀져 있지 않고 포맷도 되게 작가분들마다 달랐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방에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면으로 보다 보면은 어쨌든 제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세하게 찍어도. 근데 그거를 실물로 접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술은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이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대한 미술적인 바탕 아래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요?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던가 뭔가 물건을 고를 때 네. 전시를 네. 보러 다니시나요? 다닌 적 있는지? 있죠. 네. 제일 최근에 본 전시는? 세마에서 한 전시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거기서 퍼포먼스랑 VR 하는 전시였거든요. 좀 현대음악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전시는 음악과 관련된 전시이기 때문에 가시게 된 건가요? 미리 알아보시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네. 대부분의 그런 전시는 주변인들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뭐 관광지에서 본다던가. 제가 제 의지대로 갔던 거는 마지막으로 갔던 게 아마 한 2013년쯤에 마크 로스코 전시했을 때 예술의 전당 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변에 이제 주변 친구들의 기호에 따라서. 태연 언니의 네. 전시도 보러 간 적 네, 있죠? 갔죠. 작년에 했던 거 한번 갔었고, 아마 졸업 전시 13년도인가요? 그게 맞는 2015년? 15년. 아마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침착맨 채널을 가장 좋아하고요. 네, 침착맨 채널을 가장 좋아하고, 일단 유튜브는 유희로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역사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미술이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미술이란 뭘까요? 친구가 가자고 할 때 가는 거. 친구와의 매개체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었죠? 괜찮았죠? 소소한 뒤풀이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 와인을 모두 따버렸는데요. 그래도 저희를 위해 찾아와준 방문객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못 올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스튜디오 일정 변경으로 못 오신 분들도 다음에 뵈었으면 좋겠고 급한 부름에도 달려오셔서 인터뷰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